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듣고 계십니다. 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셔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명칭이에요. 우한 네. 코로나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일부 보도는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체마다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도 이제 우한 폐렴을 썼었습니다. 네. 저희 보건당국도 우한 폐렴을 썼었고, 네. 세계보건기구도 우한 폐렴이라는 걸 썼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네. 처음이 발원했던 그 지역 이름, 우한, 중국, 그리고 대표적인 네. 증세를 네. 합쳐서 그렇게 질병을 명명하는데 처음에는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졌죠. 네. 그러면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이름에 넣고 그런 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폐렴이라는 것을 뺐죠, 이름에서. 네. 우리 보건당국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도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처음에는 폐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폐렴이 없으면 이건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나라 첫 환자도 그렇지만 폐렴 증세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지만 상당수는 가볍게 앓는 사람 중에서는 폐렴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다면 폐렴 증세가 없으면 괜찮겠지 하고 좀 방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바꾸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은 폐렴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런 내가 꼭 어떤 호흡곤란이나 엑스레이 상에서 폐렴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네네, 훨씬 그러네요. 더 우리가 방역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한 폐렴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한은 안 써도 되나요, 그러면 정확히는?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썼는데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어떻게 쓰냐면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씁니다. 신종 코로나. 네. 예, 지역 이름을 떼고. 예, 네. 지역 이름. 왜냐면 지금도 지역이 처음에 국한돼 있을 때는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지역 사람만 우리가 방어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베이징, 광둥성, 그다음에 뭐 태국, 일본, 우리나라, 미국도 이번에 오늘 아침에 그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전역에서도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한을 또 빼는 게 오히려 방역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방역을 위해서도 참 중요하겠군요. 예를 들면 폐렴을 뺀 이유는 폐렴 증상이 없는 사람도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학적인 다 기준을 정해서 이름을 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종 이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름도 방역이네요. 네. 이름도 방역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어제서부터 보도자료에 명시했죠. 우한 폐렴 대신에 이제 과거에 써왔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명기해달라.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40분경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달라. 정식 명칭을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방역에도 중요하군요. 자, 그럼 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줄여서 그냥 신종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죠.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얼핏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파력이 좀 센 것 같아요. 지금 막 숫자 늘어나는 게 이게 확진 환자가 이제 뒤늦게 발표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숫자가 이게 확 늘고 갑자기 막 홍콩 나오고 좀 미국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약간 무서운 측면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네, 중국이 12월 31일 말일날 37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중국이 처음 이런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알게 된 게 12월 1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37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8시 뉴스 이제 역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도를 했는데 당시 확진 환자가 45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지난주 토요일에.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임페리얼 런던 칼리지 대학의 MRC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규모 감염병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1월 12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723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당시는 45명과 1723명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그 이후로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발표한 환자가 2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틀 사이에 오늘 지금 12시 기준으로 중국에서만 440명이죠. 440명. 440명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거의 2배씩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에 비해서 10배. 10배. 그렇죠. 10배가 늘어나는 수요일인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는 절대로 우리가 축소하거나 이걸 어떤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2003년 사스 때로 돌아가면 매우 닮아 있습니다. 2003년에 지금 엄격하게는 적어도 한 달, 엄격하게 보는 학자들은 석 달 정도 중국이 은폐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시 2003년 4월에 중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스 환자가 30명대라고 처음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6일 후 그게 10배가 늘어납니다. 정말 비슷하네요. 정말 비슷해요. 이번에도 45명이라고 했다가 닷새 후에 10배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양태를 봤을 때 과연 중국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보면 중국 정부 얘기를 안 듣고 그때의 뉴스와 지금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의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느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감염력이 그리고 치명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오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도 모르고 세계보건기구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스와 비교하면 전염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좀 요약해서. 이제 사실 뭐냐면 현재 전염력과 치명도를 얘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 뭐냐면 이제 이 현재 중국 정부가 발표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 이것은 사스와 메르스가 속해 있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저희 8시 뉴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인간에게 문제가 된 건 딱 베타 그룹 하나예요. 네. 그래서 세계학자들이 제발 어느 그룹인 것만이라도 좀 얘기해달라. 네. 알파인지 베타인지 중국한테. 네. 근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이게 베타였어요. 그리고 사스와 89%고 메르스와도 이게 한 5단계 건너면 하는 정도로 비슷한 그 그룹에 있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바이러스의 특성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 몸에 잘 달라붙느냐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비슷하다면 이게 사스와 메르스와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였는데 다만 우리 메르스도 그랬죠. 이게 점점 환자가 늘면서 우리가 메르스에 몰랐구나를 현대의학이 알았어요.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무도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미국 CDC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양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 2000년대 초반 당시에 중국이 발표했던 사스 환자들과 그런 양태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40명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과연 전염력이 당초에 낮은 그런 중국의 발표를 과연 믿어야 되는지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고요. 오늘 홍콩의 그 예방학자가 홍콩 외신을 통해서 발표했지만 이게 사람 사이의 전파가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의료진의 감염이 확인됐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료진은 보통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환자를 통해서만 저기 되죠. 그리고 의료진은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방어 태세가 일반인보다는 강해요. 이미 좀 이렇게 소독을 한다거나. 네. 어쨌든 손을 잘 씻고 개인위생, 개인위생을 잘 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병원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방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감염됐다는 것은 그 여부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의 전파력을
가늠하는데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 거 처음에 없다고 그랬어요. 중국 정부가.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도할 때만 해도 의료진 전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15명이 감염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 14명은 한 사람에게 감염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5명이 늘었죠. 의료진 감염이 20명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전파력이 뭐 아직 얘기하기는 섣부르고 하더라도 설 연휴를 사실 앞두고 있잖아요. 많이 오죠 또. 네, 많이 오고. 그게 가장 불안한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좀 큰 건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국내에도 국가 그 감염병 위기대응센터 회의가 긴급 회의가 오늘 5시에 비공개로 열릴 거고요. 네. 이것과 관련된 바이러스 학회도 6시에 비공개 회의를 가질 텐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춘절에서 중국인들은 많은 이동이 있을 텐데 그때 과연 그 이후에 춘절 이후에 과연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내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유사 증상 환자가 오늘 지금까지 16명 중에서 1명 확진됐고 네. 지금 4명이 아직 검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4명이 오늘 한 6시나 7시 정도에 클리어가 될지 네. 아니면 확진이 될지는 그 시간이 돼봐야 알겠지만 춘절이 지난 이후에는 질병관리본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유사 증상 환자가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럴 때는 대국민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대국민 협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안을 짜고 그걸 이제 내일 정도 발표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춘절 중국 사람들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그 춘절은 세계보건당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뭐로 전파되면 기침?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기침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데 비말 감염. 네. 내가 바이러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건 아니고 콜록콜록. 네. 혹은 애취할 때, 애취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고 콜록콜록 하는 건 하기도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침방울이 나한테 나의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혹은 나의 점막으로 들어왔을 때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메르스 때 확인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공기로도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받거나 이런 어떤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확 나가는 그런 걸 받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어떤 B병원이라고 하는 평택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있었지만 막 전혀 상관없는 병실에서도 막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수한 병원 환경에서는 공기로도 전염된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공기 전염이 안 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이러스는 새로운 건 아무도 모른다.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그 중국의 한 학자가 중국인 외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력이 높으면 바이러스 자체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다시 검사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혹시 얘네가 어떤 부분이 약간 변해서 혹시 전파력이 더 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닐 확률이 더 높겠지만 조심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십니까? 일단 오늘 8시 뉴스는 정말 떨리는 게 어제도 그랬지만 저녁 6시나 7시에 확진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달라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8시 뉴스도 어떻게 무슨 리포트를 하겠다라고 정해놓기보다는 조동찬 기자 출연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오늘 한 상황이죠. 세계보건기구가 적어도 우한 지역을 비상 지역으로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근데 보건학적으로는 사실 선포하는 게 확산은 덜 되겠죠. 그런데 그게 우한 시민들의 엄청난 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하느냐 아니냐를 지금 아마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같고요. 근데 그게 8시 뉴스 이전에 결정될 것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예전에 영화 아웃브레이크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약간 막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정만 하면 어떤 이동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걸리는 아니, 그러면 사실상 이동, 그렇죠. 봉쇄. 그렇죠. 이동이 제한이 되죠.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일단 거기를 막아놓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도 거기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동을 통제시키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돼지열병 했을 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거기 이동 중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을 중지해야 바이러스는 그곳에만 머물고 딴 데 안 가니까 그런 것을 WHO가 결정할지 안 할지가 이제 하나의 또 관심사죠. 전례가 있나요? 전례가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전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에볼라나 지카가 있었을 때도 브라질 올림픽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춰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 사스와 친척인 중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망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치사율, 치료법, 백신 이런 거에 대한 건가요? 치료법 없고요. 백신도 현재 없습니다. 해석하기도. 근데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있잖아요. 어떤 치료를 받고 계세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기본적인 방어막을 깨트리기 때문에 2차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균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 열이 나면 열 자체가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해열제 치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탈수 증세가 있으면 수액 치료하는 거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약이나 그걸 예방하는 백신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해질 수도 있고. 자, 저희가 우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설 연휴입니다. 뭐 터미널도 가야 되고 기차역도 가야 되고, 뭐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친지분들이랑 가족들이랑 극장도 가야 될 것이고, 자, 마스크 쓰는 게 됩니까? 마스크 쓰십시오. 특히 비행기를 타실 분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노인 어르신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마스크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스크는 그냥 일반 마스크도 좋나요? 아니면 저희가 왜 미세먼지용으로 쓰는 아닙니다. 그런 일반 마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말이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가 비말은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손 자주 씻고,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손에 묻는 게 내가 이제 무심결에 뭐 눈 만지거나 뭐 하면 그렇으니까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염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정식 명칭이고 방역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 용어를 써야 될 거고, 저희 8시 뉴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셔서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설이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일들이 적지 않게 있을 텐데요. 방금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얘기하신 대로 마스크나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 자주 씻는 거 실천하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우한이 아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서 또 조동찬 기자 모셔서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